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방에서 금융공장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친구한테 한번 대인 이후로 젊은 친구들은 안 씁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금융공장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금융공장 정말 힘들어요 이게. 예. 보통 금융공장 얘기 나오면 보통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예. 금융공장 전국 어디 가든 다 있습니다. 어디 가든 다 있어요. 공장 가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리는 공장이 금형이야, 금형. 보통 이제 산업단지, 공업단지라고 하면 항상 있는 이제 공장이 뭐냐면 금형공장, 금형 또는 프레스. 예. 프레스다 부르기도 하고 금형에 부르게 해요. 아니면 이제 가공공장, 뭐 CNC, MCT, 레이저 이건 다 있어요. 그리고 금형은 안 망합니다. 금형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 왜냐, 우리가 만든 소재 대부분이 금형으로 나오거든, 금형으로. 금형 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망할 수가 없어. 대신에 근무 환경은 안 좋아요. 일도 위험하기도 하고. 금형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금형 틀에다가 굉장히 큰 압력으로 찍어서 그 틀에다가 이제 모양을 찍어서 나오게 만드는 거야. 이게 금형이에요, 금형. 보통 금형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자동차 이제 부품들이 다 금형 틀에 찍어서 나온단 말이죠. 찍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자동차 뭐 대장으로 만든 국가지 않습니까? 자동차 강국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에 모양 나오는 모든 소재는 금형이 딱 찍어서 나오는 거죠. 그 수천 가지 부품들이 다. 그래서 금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금형 일하는 환경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이게 일단 무거운 걸 많이 들기도 하고 중량물이 많이 들기도 하고 쇳덩어리다 보니까 보통 금형에 찍어내는 것들이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보통 이제 자동차 만드는 이제 부품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쇳덩어리, 예, 철, 쇳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프레임 바디라고 하죠. 쇳덩어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플라스틱, ABS. 예, ABS는 사추이라고 해요. 보통 쇳덩어리는 금형이라 불러요. 예, 사추는 이제 ABS 소재를 이제 고열로 녹여가지고 액체로 만든 다음에 이제 금형틀에다 부어서 만들어요. 사출이 그나마 좀 금형보다는 일이 좀 힘들 거야. 그래서 플레이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일 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좀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잘 안 써. 보통 금형 쪽은 이미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어. 왜냐 한국 사람들이 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금형은 또 막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큰 공장 가면 보통 금형이 없어요. 보통 금형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외주로 다 줘버려.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운영되는 게 대부분 금형이나 CNC, NCT예요. 임가공 같은 거. 보통 자동차 2차 면허 가도 금형 공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2차 면허 출신인데 보통 자동차 공장은 보통 용접, 이게 부품 용접해서 붙인다거나 가공 이것만 있지, 가공 열처리만 있지 금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형은. 보통 소공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융공장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공장이 규모가 작고 이제 직원 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 일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젊은 사람 일하겠다고 와가지고 일을 했어. 20살에 와가지고 일을 했어요.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사장이 잘해줬거든요. 사장이 잘해줘가지고 이 친구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20살이니까. 1년 동안 일하고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이제 같이 일하고 나서 사장이 고마워서 뭐 시급도 돌려주고 각종 수당도 챙겨주고, 그리고 군대 잘 입대하라고 보너스도 주어주고,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이제 회식도 해줬거든요. 맛있는 거 사주고 해줬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나가고 난 뒤에 이제 금융공장에다가 노무청에다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신고를 한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다닐 때 문제 없었고 사장 입장에서도 챙겨줄 만큼 챙겨줬는데 나한테 왜 이러지? 아니 불만 있으면 공장 일할 때 얘기를 하든가. 아니 왜 다닐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왜 그만두고 나서.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친구가 아마 참았던 것 같아요. 그 젊은 친구가. 왜냐하면 금융공장 가보면 사실 보통 중소기업 공장인들이 좀 성격이 좀 거칠어요. 온화한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근데 거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쇠를 다루면 보통 성격이 좀 다혈질이거나 좀 참을성이 많이 없어요.
예, 중소기업 가보면. 왜냐하면 보통 저는 금융공장이나 이제 어떤 그런 프레스 공장, 그리고 이제 CNC, MCT 이런 인간 공장들은 특징이 뭐냐면 납기가 촉박합니다. 예, 납기를 엄청 쪼아요. 전화 와가지고 김 사장, 그 오늘 저녁에 보내주기로 했던 거 있잖아. 당장 보내줘, 당장. 뭔 소리야, 우리 바빠 죽겠는데. 아, 좀 되는 대로 좀 보내줘. 막 이렇게 쪼거든, 이게. 좁니다, 이거. 그러면 예민해져. 아, 아직, 아, 잠깐 있어봐. 야, 박구나. 야, 그거, 그 소재, 그거 다 작업되려면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이거 한 오후 2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야, 그러면, 200개 수장 중에 100개는 일단 차에 실어가지고 일단 납품 먼저 보내버려 하면서. 굉장히 좀, 납기가 촉박해요, 이게. 예, 이거 공장에서 일해본 사람들 알 거야, 이게. 흔한 거예요. 흔한 광경입니다. 이게 굉장히 흔한 광경.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굉장히 좀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일 들이고 하면, 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뭐 도와달라고 하면 이제 막 짜증내고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이 젊은 친구한테 쌓인 것 같아. 아, 사장은 모를 거야. 사장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예. 사장은 잘해준 건 기억하지. 아마 이 친구한테 갈고 뭐라 한 건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장이 어린 친구들은 많이 갈거요. 예. 나이 어리고 이제 좀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이 갈거.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친구가 참았다가 그만두면서 아마 신고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어린 친구가 저 금융좀 와가지고 버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역이란다. 군입대하기 전까지 1년 내도록 일했잖아. 그럼 그것만으로도 이 친구가 그래도 다른 20대 친구들보다는 성실한 거 맞아요. 자차껏 버틴 거잖아. 그럼 분명히 이 친구가 좀 이제 열받은 거 있었을 거예요. 짜증나는 거 있었지만 이제 공장 다니면서 차마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걸 아마 노동청에다 찌른 것 같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이지만 금속 가공계열 소기업이면 아마 주 52시간 초과로 고소한 게 맞을 거예요. 가공 시간이라는 게 납품 일정 지키려면 적어도 60시간은 기본으로 넘어요. 팀장이나 신입 애들 말 들어보면 빨간 날 수요일 잔업, 토요일 출근 안 하려고 용쓰던데 잔업 시간이 긴 만큼 월급이 많아도 불만 엄청 가져요. 주변 사장님이나 저희 쪽도 당한 적이 있으니 맞을 거예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소기업의 현실이에요. 소기업의 현실. 이건 나이 든 친구들이 좀 혹시나 이런 인가공장에서 일할 거면 좀 아시는 게 좋아요. 뭐냐 하면 전국의 수많은 이런 인가공업체 소기업들은 다 52시간 초과합니다. 거의 다 초과해요. 초과할 수밖에 없어요. 초과하고 싶어서 초과하는 게 아니라 근무 환경이나 어떤 이제 일하는 방식이 도저히 초과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단순 금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소기업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금형 프레스, 그리고 CNC, MCT, 레이저, 와이어 커팅, 열 처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잡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 보통 이런 인가공업체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주간 5일 일하잖아요. 주 5일 하면 보통 한 3, 4일은 잔업이 다 있습니다. 잔업이 다 있어. 네. 그리고 토요일도 출근해야 돼. 그러면 52시간 초과합니다. 네, 초과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보통 거래처에서 빨리 만들어라고 많이 쫍니다. 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가공기계라는 게 공정이 복잡할수록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려. 여러분들 왜 그 MCT랑 CNC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왜 홀 가공이나 이런 거 막 공정이 많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 소재 물리면 30분 걸립니다. 30분 걸리거나 심지어는 2시간짜리도 있습니다. 하나 소재 작업하는데. 그럼 하루에 작업을 해도 몇 개 못하죠,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구멍 10개 뚫어야 되는 거를 9개 뚫을 수 없는 거니까. 보통 저는 인가공 업체는 그런 거예요. 다품종 소량이에요. 다품종 소량. 그러니까 찍어내야 되는 아이템은 많은데 물량은 엄청 많지 않아요. 대신에 공정은 엄청 많아요. 예. 가공해야 되는 어떤 범주도 많고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것도 많아요. NCT면 구멍을 뚫어야죠. 홀 가공이 나죠. 구멍 뚫는 작업이 많은데 이게 절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 MCT 기계 돌아가면 아시겠지만 그 축 방향에 따라 움직이면서
구멍을 뚫는데 그게 후다닥 뚫는 게 아니라 살살 뚫습니다. 예. 사 홈파스 뚫어요. 왜냐? 그렇게 생각해봐. 쇳덩어리가 그냥, 갑자기 확 뚫으면 쇠가 튕겨나갑니다, 이거. 앞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뚫어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소재 하나 물리고 작업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 그래서 이건 단축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마무리 지으려면 잔업대 해야 되고, 심지어는 빨간 단도 나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만약에 그 젊은 친구들이 혹시나 뭐 내가 기계를 배우겠다. 내가 MCT를 배우겠다. CNC를 배우겠다. 레이저를 배우겠다. 그러면 이거 아셔야 돼. 이걸 모르고 들어가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뭐에 꽂혀 있냐? 워라벨, 주 52시간, 주말 쉬는 거. 대부분 여기 꽂혀 있어. 근데 전국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가공업체는 이걸 못 지켜요. 어디 가도 못 지킵니다. 현실이야, 현실. 대부분 토요일 근무하는 곳도 많이 있고, 빨간 날 근무하는 곳도 있고, 잔업도 해야 됩니다. 이게 일이 수달리어도 마찬가지야. 이게 내가 나중에 기계 잡고 기계를 좀 능수능하게 다뤄도 이 작업 속도는 크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예. 이거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걸 만약에 뭐 못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이거 다 각오하셔야 돼요. 지금 이 가공업체 있잖아요. 한 15년 일하신 분도 뭐 토요일에 나가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바쁘면요, 최야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왜 사장님들 중에 바쁜 분들은요, 12시에도 막 집에 안 들어가고 일해. 그래서 보면 이런 가공업체 들어가면요, 일부러 잘하고 라코라코 침대 같은 거 있죠, 이거. 접이식 침대. 몇 개씩 가지고 있어. 왜냐, 일 늦게 끝나면 집 못 들어가니까 집에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 회사에 잔다. 그러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밥 먹고 자라. 막 이렇게 전화를 해요, 사장님들이. 정말 긴급들은 보통 사장님들이 합니다. 정말 있잖아요, 막 바빠가지고 일이 안 끝나겠다 싶은 것들은 사장님들이 그냥 진짜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회사에 자는 거야. 그래서 그 가공공장 가보면요, 간이 침대 같은 거 있죠. 간이 이제 뭐 매트리스 침대나 아니면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거기 자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네. 바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의 상도덕이야. 뭐냐 하면 만약에 뭐 거래처가 바빠, 이거 좀 해줘 하는데 안 해주잖아. 그러면 거래 끊어버려. 이게 이 거래처 정말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 이런 강업체는요, 거래처 관리가 중요해. 거래처 3명이야. 근데 거래처 부탁하는 게 있어. 김 사장, 좀 봐줘.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뭐 위에서 쪼라고 하는데 우리가 힘이 있나. 근데 못 해줘. 딴 데 알아봐 해버리면 다음부터 우리랑 일을 안 해요. 그렇게 거래처 뺏겨버리면 망합니다, 이게. 그리고 거래처 3명처럼 지켜야 돼, 이거. 그럼 거래처가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해줘야지, 그러면. 근데 그런 일이 매일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있어, 어쩌다가. 그래서 공장 가보면 12시에도 불 켜지는 공장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장이에요. 긴급이라 가지고 기계를 돌려야 되는 공장. 아니면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면 이제 사장이 못하면 좀 그 순용공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 자네 늦게까지 오늘 하루만 좀 일해줄 수 있겠냐. 내가 그 좀 보너스도 챙겨줄게. 밤에 추출하면 좀 배달 좀 시켜 먹고 부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를 다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 이거 모르고 들어간 친구들이 많을 거야. 젊은 친구는 대부분 이제 뭐 주 5일 근무에다가 워라밸 되고. 근데 이런 가공 쪽에서는 사실 안 됩니다. 가공 쪽에서는. 어딜 가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딜 가든. 이거 알고 들어가야 돼, 알고. 근데 하나 얘기하자면 이 가공 쪽을 배워놓으면 평생 직업군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좋아요. 왜냐, 이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거는 누군가 해야 돼. 점점 가공 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적단 말이야, 이게. 이쪽이 일할 사람 필요한데. 그래서 이쪽이 배우겠다 하신 분들이 이게 현실을 알고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네. 알고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알고. 네. 근데 일을 좀 숙달되면요, 일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CT나 이제 그런 CNC가 공정이 많은 게 있어. 그러면 여유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네. 이게 일을 잘 다루고 하잖아요. 기계 잘 잡으면 중간중간마다 기계 텀이 있잖아요. 그럼 소재 물리고 유튜브 한 번씩 보고, 네. 잠깐 담배 몇 가지 피고,
유튜브 몇 개 보다가 아직 10분 남았네. 좀 더 보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바쁜 일이 아니에요. 예, 숙달되면. 기계 작업 속도가 좀 빨라서 그런 거지. 빠른 게 아니라 기계 작업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런 거지. 기계 소재 불리고 하면 남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이게. 짜투 시간이 많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좀 즐거움 찾으셔야 돼, 이거는. 예. 제 방송에도 그런 분도 있어요. 소재 하나 불리고, 이 작업 시간 1시간 20분이라서 방송 보러 왔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강원 쪽에서는 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